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변화들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의 몸 변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대학에서 노인 건강학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분명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75세를 넘어서도 어떤 분들은 놀랄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어떤 분들은 급격히 무너지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데도 말이죠. 그 차이는 운도,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지나쳤느냐의 차이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변화들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사고 하나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여러분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은 병원 검사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 신호들, 여러분 몸에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분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8세 이문자님 이야기예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2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이미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전엔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도 가시고 동네 친구분들과 걷기도 즐기셨죠. 손주들 옷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밧질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걸음이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아침에 허리 숙이는 것조차 버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계단 오르는 게 힘들고 양말 신는 것도 귀찮아지고 물건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대요. 처음엔 그냥 다들 그렇다길래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주변에서도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70대 후반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셨대요. 그래서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잠깐 휘청하면서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문자님이 처음으로 겁이 났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요. 만약 그때 넘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문자님은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쥐었다 펴는 연습, 양치할 때 한 발로 잠깐 서보기, 그리고 하루 10분 빠르게 걷기.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손을 쥐는데도 힘이 안 들어가고 한 발로 서는 건 3초도 버티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지고 손힘이 돌아오고 무엇보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뒤엔 다시 시장도 가시고 친구분들과 걷기 모임도 나가셨어요.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혼자서 다 하시고 오히려 같은 나이 친구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신호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손힘입니다. 손힘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손힘이 약해졌다는 건 단순히 손가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신 근육과 체력이 함께 줄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손힘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년 건강 연구를 보면 손힘이 약한 그룹은 손힘이 강한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무려 50%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손힘만 약한 게 아니라 심장 기능,
폐 기능, 전반적인 체력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손임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김태수님은 병뚜껑 하나 여는 것도 힘들어서 항상 가족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전신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 힘이 돌아오면서 체력도 같이 올라가고 혈압까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물건도 혼자 드시고 손주들과 팔씨름도 하신답니다. 실천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짜는 연습을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병뚜껑 열기 연습, 고무공 쥐었다 펴기, 이런 걸 하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뚜껑을 한 번에 여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힘들다면 오늘부터라도 손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건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노년기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고거든요.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근육은 더 빠지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대규모 추적 조사를 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분들의 10년 후 생존율과 건강 상태가 현저히 나빴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뇌와 근육, 신경계의 협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77세 박영숙님은 양치할 때도 휘청거리셔서 항상 세면대를 붙잡고 계셔야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지팡이가 필수였고 계단은 아예 피하셨죠. 이분이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균형 연습을 시작하셨는데 매일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는 연습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벽을 잡고 2초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으시고 버스 타고 다니십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5초만 서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반드시 벽이나 세면대를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하셔야 합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시고 나중엔 눈을 감고도 해보세요. 균형은 연습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발로 몇 초나 서실 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걸음 속도입니다. 걸음 속도가 빠르다는 건 심장과 폐가 튼튼하고 다리 근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걸음 속도는 심장과 폐, 근육의 종합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걷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수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걷는 속도가 빠른 그룹은 느린 그룹보다 평균 10년 이상 더 오래 사셨어요. 걸음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7세 이경자님은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항상 불안하셨습니다. 빨리 걸으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뛸 수도 없고 중간에 신호가 바뀔까봐 늘 조마조마했대요. 그래서 아예 횡단보도 건너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곤 하셨죠. 그런데 매일 10분씩 조금 빠르게 걷는 연습을 3개월 하시고 나니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실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요. 이 정도 강도로 걷는 게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아픈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여러분은 여유 있게 건너실 수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몸의 유연성입니다. 몸이 굳으면 혈관도 같이 굳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연성과 혈관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10년 동안 노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유연성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 혈관 나이도 젊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몸이 유연하다는 건 혈관도 탄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몸이 굳어 있으면 혈관도 딱딱하고
혈압도 높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79세 최만수님은 아침에 양말 신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등이 당기고 다리 뒤쪽이 뻣뻣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을 단 10초씩만 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도 개선된 거죠.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하루 10초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만 가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기분 좋게 당기는 정도가 딱 맞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셔야 해요. 여러분은 앉아서 발끝이 손에 닿으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서 늙습니다. 마음의 나이는 실제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국과 미국의 여러 연구팀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수명도 길고 건강 상태도 좋았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늙었다.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도 정말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아직 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행동도 달라지고 건강도 유지됩니다. 88세 최순덕님은 늘 본인의 마음속 나이를 78살로 생각하신답니다. 10살 젊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나는 아직 젊다. 오늘도 힘차게 보내자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신대요. 이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손힘도 세고 균형도 좋고 빠르게 걷고 유연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젊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젊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할 일 하나를 정하세요. 산책이든 친구와 전화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만 젊은 게 아니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나이는 지금 몇 살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이 5가지 신호들을 실제로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되살리는 데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이요.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먼저 손님 기르기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있는 힘껏 짜보세요. 10번만 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20번 반복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매일 하면 3개월 뒤엔 손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정미자님은 김장김치 담그는 걸 포기하셨었어요. 배추를 들기도 힘들고 소금 뿌릴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 운동을 3개월 하시고 나니 올해는 김장을 직접 하셨답니다. 손님이 돌아오니까 자신감도 같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면 고무공 쥐기를 추가하세요.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걸 30번씩 하루 2번만 하시면 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병뚜껑 여는 건 물론이고 장바구니 드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균형 감각 기르기는 하루 60초면 됩니다. 양치할 때를 활용하세요. 이 닦으면서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처음엔 세면대를 손으로 가볍게 잡고 시작하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도 해보시고요. 균형 감각은 연습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80세 한순자님은 처음엔 벽 잡고 3초도 힘들어 하셨는데 3개월 뒤엔 눈 감고 20초씩 서실 수 있게 되셨어요. 하루에 2번 양치하시죠? 그럼 아침 저녁으로 균형 연습을 2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걷기는 10분입니다. 식사 후에 10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조금 빠르게가 핵심입니다.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거예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입니다. 처음엔 5분만 하셔도 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시고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72세 이영희님은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셨습니다. 주치의가 깜짝 놀라셨대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지고 몸무게도 3kg 빠지셨답니다. 단지 하루 10분 빠르게 걷기만 했을 뿐인데요. 스트레칭은 10초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기분 좋게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게 끝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기분 좋을 정도만 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76세 김철수님은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양말 신는 것도 한결 편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나이 관리는 매일 아침 목표 나이를 떠올리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75세라면 마음속으론 65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65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볼까? 새로운 요리를 배워볼까?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까? 이렇게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세요. 마음만 젊다고 해서 몸이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행동이 함께 가야 해요. 82세 박순희님은 매일 아침 나는 72세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72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과 단톡방도 하신대요.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하루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딱 하나만요. 손 운동이든 균형 연습이든 걷기든 스트레칭이든 마음 관리든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3개월 후에 변화가 느껴지면 그때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급하게 다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하게 습관으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75세 이후 장수를 좌우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손힘, 균형 감각, 걸음 속도, 유연성, 그리고 마음의 나이.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이 신호들을 그냥 방치하면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작은 사고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더 많은 근육이 빠지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들을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78세에 다시 걷기 시작하신 분, 80세에 균형을 되찾으신 분, 75세에 손힘을 되찾으신 분들 모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노년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손을 쥐었다 폈다 할 것인가,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볼 것인가, 10분 빠르게 걸어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손 운동이든 균형 연습이든 빠른 걷기든 스트레칭이든 마음 관리든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해보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여러분은 5가지 중 몇 개가 아직 살아있나요? 손힘은 어떠신가요? 균형은요? 걸음은 빠른가요? 몸은 유연한가요?
마음은 젊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